21살 남자분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감기 몸살이 온 거죠. 감기약 이렇게 처방을 받으셨죠. 자기는 항문 농량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아, 내가 항문 질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제가 엉덩이 대장으로 인사드린 게 꽤 되죠. 네, 영상이 500편이 넘었으니까 이 닉네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십니까? 엉덩이 대장? 항문 대장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엉덩이, 항문, 대장 이렇게 지었는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유튜브가 별로 없었거든요.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맨날 이렇게 이제 의사들 만나면 유튜브 하시라, 유튜브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전에는 블로그가 좀 많았는데 블로그는 진짜 잘못된 정보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의사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추세를 보면 자기가 유튜브를 따로 하는 연예인도 되게 많던데, 앞으로 갈수록 유튜브가 더 활성화되겠죠?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얼마 전에 내원하신 21살 남자분도 그랬거든요. 자기는 항문 농량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아, 내가 항문 질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그분은 그랬어요. 처음에 감기 몸살이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비인후과를 가셨대요. 그래서 진찰을 했는데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감기약 이렇게 처방을 받으셨죠. 드셔도 별 호전이 없죠. 그래서 근데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설사를 좀 하고 뭐 분비물 같은 게 나왔대요. 그래서 내과를 가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장염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장염약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이제 내원하기 하루 전에 이제 항문이 이제 아프더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막 조사를 해봤더니 항문 농량이다. 왜냐면 이제 제 유튜브를 보셨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찍은 유튜브가 그런 거 있거든요. 감기 몸살로 오인되는 항문 농량. 조회수도 좀 있죠. 예, 참고 자료 보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감기 몸살처럼 와요. 항문 농량이. 항문 농량은 항문 주위에 보름이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좀 비만이신 분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게 깊숙이 있으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기 몸살로 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쭉 얘기로 보니까 딱 맞더라는 거죠. 항문 농량이.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고 항문 초음파를 해보니까 항문 농량이 저 깊숙이 있었어요. 진짜 깊숙이 있었어요. 보통 항문 농량이 피부 바로 밑에 있거든요. 표재성 농량이라 그러는데 이분은 심부 농량, 굉장히 깊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찰이나 이런 걸로는 진단이 안 됐을 거예요. 물론 내과나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항문 진찰을 안 하시잖아요. 직장 수지 검사는 안 하셨을 거거든요.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진찰하는 건데 내과에서는 안 하시니까, 이비인후과에서는 안 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로 항문내과에 가셔서도 직장 수지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힘들었던, 굉장히 초음파 아니면 진단이 안 됐던 심부 농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해 주셔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항문 농량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고요. 째서 배농을 해야지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항문 농량에 대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또 조금 몇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항문 농량은 전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치료가 동반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농량만 있는 건지 치료까지 동반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문 초음파를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 번째는요,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저는 배농만 하지 않고 염증의 안에 있는 뿌리를 다 제거하거든요. 그게 재발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상처는 좀 크지만 상처야 시간이 지나서 아물면 흔적만 남으니까 수술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은 째서 이게 배농만 해버리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깊게 뿌리까지 제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재발률이 확 낮아져요. 인터넷 보시면 항문 농량 재발률이 거의 막 5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낮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항문 농량은 반드시 수술하는 질환이다.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완전히 뿌리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과 가시거나 이비인후과 가셔서 감기 몸살로
오인하지 마시고요. 몇 년 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코로나 감기 몸살이었는데 코로나 검사했더니 양성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간 격리했잖아요. 일주일간 못 오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 사이에 항문이 아팠는데 엄청 농량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간 격리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되게 약하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항문 농량은 또 심각해지면 엄청 심각해질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대학병원 근무할 때도 정말 이 항문 주위에 그 괴사가 돼가지고요. 항문 농량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조금이라도 어쨌든 항문이 불편하다, 아프다, 빨개진다, 붓는다. 우리 그 TV 선전 있잖아요. 붓고 아프고 피나고 이런 뭐 치과 선전인데 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붓고 아프고 피나고 고름 나오고 열감 있고 국소적인 열감, 전체 몸의 열감, 오한 한개 들면은 바로 항문외과에 오셔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농담 삼아 그 얘기 했잖아요. 항문에 이빨이 생겼다. 그러면 치과에 가야 되느냐, 항문외과에 가야 되느냐. 제가 답변은 항문외과에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항문 쪽의 문제는 무조건 항문외과. 어쨌든 항문에 문제가 생기면 항문외과에 반드시 오셔서 정확한 진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께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엉덩이 대장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